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박지원의 민홍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지원의 소설은요, 박지원의 소설은 일반적인 다른 소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문체반정 때 이 박지원의 글은 뭐 옛날 고문을 따르지 않았다 막 이래가지고 막 배척받고 막 네, 그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민홍전도 일반적인 소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일대기적으로 쭉 제시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민홍전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가 민홍에 대한 이야기를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민홍전은 기서결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부분이 서 부분입니다. 이 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과 민홍의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문답. 그러니까 손이 묻고 민홍이 대답하는, 그래서 이렇게 문답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은 도대체 민홍에게 계속 뭘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대답하기 힘든 것들 있죠.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물어봐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물어볼까요? 민홍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민홍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민홍이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민홍은 너무나 재치있게 그 대답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손이 결국에는 막 분노하게 되는, 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그 앞부분에도 이 손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신선이 누구냐, 아니면 뭐, 귀신이 누구냐, 뭐,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민홍이 아주 재치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사양반은 옹도 못 보았을 것입니다. 불사약이 뭐예요? 먹으면 안 죽는 약이죠. 그렇죠? 그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민홍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민홍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은 왜 시험한다고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나 불사양반은 옹도 못 보았을 것입니다. 하니 옹이 빙그레 웃으며, 그거야 내가 아침 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불사약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늘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깊은 골짜기에 반송에 맺힌 감로가 떨어져 1000년 지나면 복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인삼은 나삼이 최상품인데 모양이 단아하고 붉은 빛을 띠고 사지를 다 갖추고 동자처럼 쌍상투를 틀고 있지. 이건 인삼에 대한 묘사죠. 그리고 구기자라는 것은 1000년이 되면 사람을 보고 짓는다고 하네. 그러면 이 복령, 인삼, 구기자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약이란 말이야. 명약, 아주 비싸고 좋은 약들. 그럼 이런 걸 왜 얘기했을까요? 근데 봐보세요. 이거 보세요. 근데 이런 것이 뭐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먹은 다음 100일가량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니 숨이 차면서 죽을 것만 같았네. 이렇게 좋은 약들을 먹고 100일 동안 굶었더니 이것도 아주 명약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할머니가 와서 보고는 한숨을 지으며 하는 말이, 그대는 주림병이 들었어. 굶어가지고 주림병이 들었어. 옛날 신농씨는 중국의 고사 속에 존재하는 신인데, 전설 속의 신인데, 어떤 곡식과 어떤 뭐 농사와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옛날 신농씨가 온갖 풀을 맛본 다음에 비로소 오곡을 파종하였어. 오곡이 뭐야? 곡식이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파종하였어. 무릇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약이 되고, 그리고 주림병을 고치는 것은 밥이 되니 그대의 병은 오곡이 아니면 낫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의 이 주림병은 곡식이 아니면 낫지 못한다 하고는 밥을 지어 먹여주는 바람에 죽지 않았지. 그러니까 불사약은 뭐라고요? 밥이라고요. 밥. 이렇게 좋은 약, 어떤 이런 명약들 필요 없다. 제일 좋은 불사약은 바로 밥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침에 밥 한 사발, 저녁에 밥 한 사발로 지금껏 이미 70여 년을 살았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밥이 보약이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증명이 불가능한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 불사약이라는 거는 증명이 불가능한 질문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 새로운 인식, 뭐 또는 뭐 새로운 발상, 네, 아니면 발상의 전환, 뭐 참신한 발상, 아무튼 뭐 재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홍이. 네. 그 다음에 민홍은 말을 할 때면 장황하게 하면서도 이리저리 둘러내지만 봐보세요. 장황하게 했잖아요. 그쵸? 네, 뭐 복령이나 인삼이나 구기자 이런 거 장황하게 하다가도 갑자기 막 이런 그쵸? 네, 이런 밥이라고 그죠 결국에 얘기하잖아요. 이리저리 둘러대지만 어느 것 하나 곡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다 이치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풍자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를 달변가라고 말할 만하다. 여기 지금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거는 민홍은 말을 할 때면 이렇게 장황하게 하면서도 이리저리 둘러대지만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풍자를 담고 있었어. 그는 달변가라고 할 만하다. 이건 지금 누구의 생각이에요? 작가의 생각이죠. 그죠? 작가의 생각. 그래서 이거는 서술자의 평가입니다. 평가. 그러니까 민홍은 달변가다. 네, 그래서 인물의 인물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요 앞부분은 어때요? 요 앞부분은 지금 대화를 통해서, 그죠? 문답을 통해서 인물을 제시하는 것은, 이 인물이 되게 재치 있는 인물이구나. 이 인물은 되게 새로운 발상을 가진 참신한 생각을 하는 인물이구나. 라는 것은 간접 제시죠.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간접 제시. 이렇게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직접 제시. 됐죠? 그 다음에 손님이 옹에게 물을 말이 닿아요.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되지 않지.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침내 분이 올라 하는 말이 지금 너무 열받았어. 옹도 역시 두려운 것을 보았습니까?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죠? 네, 손이 하자 옹이 말없이 한참 있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두려워할 것은 나 자신만 한 것이 없다네. 내 오른쪽 눈은 용이 되고 왼 눈은 범이 되며, 범이 이거 오탄가 봐요. 범이 되며 혀 밑에는 도끼가 들었고 활 밑에는 팔은 활처럼 휘었으니 깊이 잘 생각하면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보존하겠으나 생각이 조금만 어긋나도 떼놈이 되고 만다네. 나쁜 놈이 되고 만다네. 깊이 잘 생각하면 순수한 마음을 보존할 수 있지만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되놈이 되고 만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장차 제 자신을 잡아먹거나 물어뜯고 쳐 죽이거나 베어버릴 것이야. 이 때문에 성인은 사심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악함을 막아 진실로 자신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두려워할 것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라는 거죠. 그죠? 가장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조금만 어긋나도 나쁜 놈이 되고 만다. 이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사심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중국의 논어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사악함을 막아서 진실된 자신을 보존해야 된다. 이거는 주역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네. 하였다. 됐죠? 수십 가지 난제가 뭐야?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아도 모두 메아리처럼 재빨리 대답해내 끝내는 아무도 그를 궁지에 몰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를 궁지에 몰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계속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는데 이 민홍을 궁지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자신에 대해선 추어 올리고 칭찬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롱하고 업신여기곤 하였다. 그 이 말은요, 자기에 대해서 추어 올리고 자기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게 해서 말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롱하고 업신여기곤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기 위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 그 어떤 시정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어떤 풍자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옹의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어도 옹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누가 말하기를 황해도에 황충이 들끓어서 관에서 백성을 독려하여 잡느라고 야단들입니다. 황충이 뭐예요? 벌레예요, 벌레. 그러니까 곤충인데요. 메뚜기 같은 그런 곤충들이 들끓어서 관에서 잡느라고 야단들입니다. 곡식을 막 먹어치워서. 하자 옹이 황충을 뭐 하려고 잡느냐 하고 물었다. 이 벌레는 크기가 첫 잠잔 누에보다도 작으며 색깔은 알록달록하고 털이 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을 명이라고 하고 볏줄기에 기어오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명은 나방 같은 거겠죠. 나방. 그죠? 네. 그리고 볏줄기에 기어오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우리의 벼농사에 피해를 주므로 멸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잡아다 파묻을 작정이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이라는 것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벼농사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래요. 그죠? 그랬더니 옹이 말하기를 이런 작은 벌레를 근심할 거리는 못 된다네. 내가 보기에는 종로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종로는 그냥 종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의 종로 한복판 종로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황충이래요. 그럼 이 종로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뒷부분 좀 더 읽어보세요. 길이는 모두 7척 남짓이고 7척이라는 거는 1척이 30cm 정도거든요. 37에 21, 뭐 210m? 아니 그냥 어쨌든 그냥 사람 키 정도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7척 남짓이고 머리는 까맣고 눈은 반짝거리고 입은 커서 주먹이 들락날락할 정도인데 웅얼웅얼 소리를 내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줄줄이 몰려다니면서 곡식이랑 곡식은 죄다 해치우는 것이 있어. 이것들만한 게 없더군. 내가 그래서 잡으려 했지만 그렇게 큰 바가지가 없어서 이것들을 잡을 바가지가 없어서 잡지 못했다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누구? 사대부, 양반계층, 사대부. 이 사대부 양반계층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사대부 양반계층은 지금 이 박지원은 실학사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실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도 일상생활에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그죠? 내 쓸데없는 어떤 그런 공리공론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대부들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사대부들은 뭐 어떤 거 일을 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밥을 먹기만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위도식이라 그래요. 무위도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먹기만 하는 이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네, 비판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큰 바가지가 없어서 아쉽게도 잡지 못했다네. 그럼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은 직접적으로 했어요? 아니죠. 그죠? 황충에 빗대어서 표현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정말로 이런 벌레가 있는 줄 알고 크게 무서워하였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정말 이런 벌레가 있는 줄 알고라는 것은 지금 이 민홍의 어떤 생각, 민홍의 비판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어리석음, 이런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그쵸? 네, 내용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민홍과 이 손의 어떤 문답, 그죠? 문답의 형식, 요를 통해서 이 민홍이라는 사람이 참 재치 있는 인물이구나. 아, 되게 새로운 발상을 하는 인물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 앞부분에도 계속 손과 민홍의 문답이 나타났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손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귀신. 그랬더니 민홍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 본 적 있다. 뭐라고?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있는 사람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신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선을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나 신선이 본 적 있어. 근데 신선이라는 사람은 이 속세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속세에 미련이 없냐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신선이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기 싫어하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 그 신선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우리 저 뒷집에 사는 무슨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뭐 아침에는 어느 나라 때 이 책을 읽고 점심에는 어느 나라 때 책을 읽고 하면서 하루에 몇백 년의 책을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은 바로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맛있는 음식 바로 소금이라고 대답했어요. 소금. 다른 음식에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쵸? 소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불사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불사약 뭐라 그랬죠? 불사약은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서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 문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민홍의 어떤 되게 재치와, 그죠? 네, 그리고 세상사를 어떤 꿰뚫어보는 보세요. 민홍의 재치와 어떤 그 세상사를 꿰뚫어보는 안목,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근데 나가 등장하지 않고 있죠? 이 나는요, 이게
총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었죠. 기, 서, 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지금 여기 수록된 여기 부분이 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가 민홍과 그 손의 대화를 인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와 결에 이제 나가 등장합니다. 나가 등장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 부분에서는 내가 등장해서 이 민홍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민홍의 어떤 출신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 부분에서 지금 이 민홍의 어떤 일화, 그죠? 민홍의 일화를 제시합니다. 그 일화는 뭐였다 그랬죠? 손과의 문답. 그죠? 이걸 제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민홍이 죽어요. 그래서 민홍의 죽음과 그리고 내가 민홍의 명복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명복을 빈다는 건 추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모하는 내용.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어떤 일대기적인 어떤 구성이긴 해요. 그죠? 일대기적. 얘가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니까. 일대기적 구성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건을 나열한다. 또는 일화를 통해서 일화를 제시하여, 여러 가지 일화를 제시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에피소드를 제시하여. 됐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민홍이라는 사람은요, 조선 후기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민유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유신이라는 사람의 실존 인물을 이렇게 소설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문답 형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형식적 특징이었고요. 문답 형식. 됐죠? 그리고 여기서 손의 역할, 민홍의 역할과 손의 역할이 중요한데 민홍의 역할은 지금 아까 전 세상사를 깨뜨려보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재치 있는 인물이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참신한 생각을 하는 그런 재치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얘는 주제와 작가의식을 구현하는 인물이죠. 그죠? 구현하는 인물이고요. 손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얘는 보조적 인물입니다. 보조적 인물. 네, 보조적 인물로 지금 이 민홍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던졌죠. 그래서 민홍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민홍을 시험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네, 그래서 이 손은요, 이 민홍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봤죠? 송미인곡에서 봤죠. 송미인곡에서 보면요. 네, 송미인곡에서 보면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구냐, 너 어디 가냐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죠? 주제를 이끌어내는 보조적 인물이다라는 거, 그죠?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냥 관찰자고요. 여기선 나가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관찰자 역할을 한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6월 모의고사 내일 모레 보는 6월 모의고사도 잘 보도록 합시다. 안녕.